장혜숙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식당 2층 룸에서는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5년 동안 우리 같은 애들 가르치시느라. 젊은 교사들이 건넨 꽃다발 위로 해숙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퇴임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62세가 되어서야 교단을 떠나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요. 한 제자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일제강점기 자료까지 기록의 소중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가족사를 돌아보니 공백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숙이 12살 되던 1975년 여름에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쟁통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별 자리가 끝나고 해숙은 홀로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문득 고향 서천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빈집이지만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해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어머니의 가늘고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 아버지 1950년 7월 3일 새벽집을 나섬. 돌아오지 않음.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행방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해숙은 먼지가 쌓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1990년대 지역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령골 집단 학살, 묻힌 진실을 찾아서.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950년 여름 한국 전쟁 중 대전 근처 골령골에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연맹원들과 정치범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아버지의 행방불명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50년 7월 3일. 기사에 나온 학살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가 평생 침묵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잡지를 꼭 껴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쳐 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갈게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서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신의 가족사부터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숙은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꿈속에서도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해숙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의문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정미소였습니다. 70대 후반의 정미소 주인 김봉수 씨가 쌀을 찢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장혜숙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혜숙이. 서울에서 선생질 했다던 애가 어쩐 일로 고향에 왔나?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김봉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쌀을 찢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옛날 일은 묻어두는 게 좋아. 괜히 들춰내면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아저씨,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혜숙아,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 그걸로 좋게하지. 김봉수는 등을 돌리며 다시 쌀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정미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숙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해숙은 마을 어기 선술집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인 한 분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도랑에 핏물이 흘렀는데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해숙이 다가가자 노인은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누구냐? 낯선 애로구나. 저는 장혜숙이에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장혜수 짱 참판 딸. 노인이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950년에 무슨 일이? 안 돼,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비틀거렸습니다. 골령골. 그때 많이 끌려갔어. 하지만 누가 들으면 큰일 나.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령골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혜권은 형제 중 마지로 현재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빠, 나 혜숙이야. 혜수가 서천에 있다며. 집은 괜찮나? 오빠, 우리 아버지 일로 물어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수가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1950년에 골령골에서 야, 입 다물어! 해권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아? 진실? 무슨 진실? 아버지는 좌익으로 찍힌 거야. 그걸 모르나?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뭘 하게. 우리 집안 이름만 더럽히는 일이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억울하든 말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은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세린아, 엄마가 할아버지 일로 뭔가 알아보신다면서요?
해숙은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골령골 기사를 발견한 것, 마을 사람들의 반응, 오빠와의 갈등까지. 엄마, 제가 도울게요. 세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아, 내 큰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어. 괜히 집안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엄마,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밝히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드려요? 딸의 말에 해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골령골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소리니? 제가 알아보니까 한도윤이라는 기자가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파고 있더라고요. 만나보세요. 해숙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해숙은 홀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오빠의 분노, 그리고 딸의 지지. 아버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해숙은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지금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내일 한도윤 기자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해숙은 낡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아버지를 찾는 길에 나섰다. 어렵겠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한도윤 기자는 생각보다 작은 체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천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장혜숙 선생님이시죠? 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진실을 쫓아온 기자의 집념이 보였습니다. 제가 골령고를 취재한 지 벌써 27년이 됩니다. 1990년부터요.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과 복사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골령골 관련 자료입니까? 네. 생존자 증언, 미군 문서, 당시 신문 기사까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한도윤이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1950년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하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미군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뼈가 산처럼 쌓였다고 했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곳에 있었을까요? 혹시 희생자 명단 같은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공식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구전으로만 전해집니다. 한도윤은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과 보도연맹원들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집단 처형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3일도 포함됩니다. 해숙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한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발굴을 맡고 있어요. 토지 소유주요? 정만석이라는 분입니다. 70대 노인분인데 절대 땅을 파괴하지 않아요. 해숙과 세리는 다음 날 정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령골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정만석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만석은 호미를 든 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장혜숙입니다. 이쪽은 제 딸이고요. 아, 또 그 얘기하러 왔나? 정만석은 등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안 됩니다. 정만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괜히 파헤쳐서 내 땅값 떨어뜨리지 마시오. 거기다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겠소? 하지만 어르신, 진실을 밝히는 일인데 진실, 그런 게 밥 먹여주나? 나는 이 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정만석은 호미를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그런 일들 들춰내면 동네 이미지만 나빠져. 관광객들도 안 와.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가시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세린이 나섰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발굴이 내 땅인데 무슨 법이야? 나가시오. 정만석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녀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천군청이었습니다. 해숙과 세리는 문화체육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골령골 발굴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 건 말씀이시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우선 예산이 문제입니다. 발굴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세린이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법에 따르면 아, 그건 이미 해산되었습니다. 2010년에요.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없고 사실상 관련 기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 동의도 받아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해숙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카페로 돌아온 해숙과 세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27년 동안 같은 벽을 마주해 왔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나요? 포기하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짐하게 돼요.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편 뼈라도 찾아서 제대로 묻어주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녀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거기 계실지도 모르는데. 세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동료들과 상의해 볼게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해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지가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어 해숙은 홀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의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거부, 행정기관의 무관심,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윤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정부에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골령골도 평화공원 조성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발굴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주도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전화를 끄는 해숙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평화공원 조성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후 골령골에는 흰색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발굴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해숙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세린이 해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경사진 골짜기를 내려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발굴단장인 김 교수가 해숙 모녀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시군요. 힘든 과정이 될 텐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괜찮습니다. 꼭 지켜보고 싶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서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몇십 센티미터 파내려가자 하얀 것이 드러났습니다. 뼈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발굴단원이 외쳤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이 계속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구덩이에 수십 구의 유해가 포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곁에는 녹슨 탄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집단 처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당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발굴 작업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해숙은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뼈조각을 닦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20대 대학생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실지 모르니까. 해숙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뼈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세 번째 구덩이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발굴단원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녹슨 금속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해숙이 달려왔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보자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장진수, 1948년 5월 15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어머니가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너희 아버지는 시간을 아꼈다며 자랑하던 그 시계였습니다. 해숙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세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수가 돌아보니 오빠 해건이 서 있었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해건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외면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유해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7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한도윤 기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27년 동안 쫓아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해숙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유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248구였습니다. 당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김 교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이분들은 모두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집단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원 확인은 가능한가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일부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지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 확실하죠. 해건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 시계 외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유해 근처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안경테 조각이었습니다. 해숙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고 다니던 둥근 안경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장진수님의 유해를 정확히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숙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굴이 마무리되던 날 토지 소유주 정만석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발굴 현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네, 어르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정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돈 타령만 했네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해숙이 정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평화공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어르신 땅값도 오르실 거고요. 정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땅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해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오빠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오빠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했어. 용서해줘. 세린이 할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해숙은 딸과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네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골령골의 긴 침묵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골령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공원이 조성되었고 248분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해숙은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장진수 1915-1950. 단순한 이름과 숫자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전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세린이 추모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손자 지훈이가 세린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훈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증조 할아버지께서 편히 쉬고 계셔. 해숙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대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골령골 집단 학살은 국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도윤 기자가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출간된 책이 있었습니다. 골령골의 진실 -67년 만의 귀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기자님이 27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해숙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봄날 해숙은 제자들과 함께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시절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3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아버님이 계신 곳이군요. 한 제자가 추모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어렸을 때 늘 말했잖니.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해숙은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화해의 골짜기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의미였군요.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 속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해숙은 제자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해권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공원을 찾아와 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혜수가 오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오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해권은 아버지 추모비 앞에서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67년 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닐 들춰내지 말하던 분들이 이제는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미소 주인 김봉수 씨가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혜수가 미안했다. 나도 무서웠어. 아저씨, 이해해요.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야. 김봉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정만석도 평화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공원 입구에 작은 안내소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땅값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곳이 자랑스러워요. 정만석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제대로 추도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숙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고쳐서 차고 다녔습니다. 67년 전에 멈춰버린 시계였지만 시계공의 손길을 거쳐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시계 너무 소중해 보여요. 할아버지가 시간을 아끼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지. 이제 내가 그 시간을 이어가는 거야. 저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해숙은 손자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입니다. 여름날 저녁 해숙은 홀로 평화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골짜기에는 평화로운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해숙은 추모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아버지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기록은 앞으로 간다.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골령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억의 골짜기, 화해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해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서 함께 희생된 248분도 모두 저 별이 되어 후손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해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7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